안녕하세요. 스페이드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스페이드 플러스 경마 분석의 버전 7.0.0이 나와서 화면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 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용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지금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서 설치하시면은 화면에 이런 로고가 보이죠? 이거를 터치하시면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되고요. 자, 지금 이 화면은 실제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에뮬레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처음 실행하면 이제 그 라이센스죠? 동의를 받는 그런 화면이 뜨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두 번째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라이센스 동의 화면이 뜨지 않고요. 거기서 동의를 하고 나면 이런 공지사항이 뜨죠. 이전 버전에서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공지 창이 있었고요. 이런 창이 있었고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공지창을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홈페이지 speedplus.com 그 홈페이지에 공지 게시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보는 게 조금 느리고 보기가 불편해서 제가 간단한 공지는 지금 이 창을 통해서 하려고 새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앱에 관련 공지사항이나 제 추천에 관한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닫으면은 이제 이런 메인 메뉴가 생기죠. 메인 메뉴가 보이는데 지금 이 스페이드 플러스 경마앱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죠. 출마편이 경주마 기록을 볼 수 있는 차트 등 예상도 있고 일종의 추천 예상과 같은 추천 화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 설명 화면도 있고 이런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메인 메뉴죠. 지금 왼쪽에는 지금 두 개 출마 분석 및 차트 분석은 실제 이제 경주 분석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메뉴고요. 그다음 밑에 계정 변경 상권 구매는 이제 앱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앱에 관련 문의나 순위 1대1 문의 그 카톡 같은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는 공지 게시판을 보거나 이 앱의 사용 설명서 글로 된 사용 설명을 볼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종료 버튼이죠. 그러니까 종료 버튼을 누르면 앱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자, 처음 실행했을 때 저렇게 앞에 리딩, 업데이팅 이런 거 나오는 걸 이제 처음에 데이터를 읽어보는 거니까 가령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면은 연결 속도가 좀 느리면은 저 화면에 오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화면을 보죠. 그래서 먼저 출마표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출마표 및 분석 버튼을 누르면 이제 첫 번째 화면인 출마표죠. 맞아요. 난 출마표에다가 제가 약간의 정보를 들어간 그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 외에 경주마 정보 화면, 과거 성적 화면, 경주 분석 화면, 체중 입력 화면 이렇게 5개 화면이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차트 분석 화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화면이 있습니다. 그 전체 기록을 보여주는 화면, 경주마의 기록을 차트,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경주마의 기록은 전체 경주 기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구간별 기록이 있는데, 구간별 기록 중에서 제가 이 앱에서 보여주는 기록은 제일 중요한 초반, 중반 기록이죠. 초반 200m, 중반 200m 기록. 그 다음에 이 초중반 기록을 가지고 조금 가공을 해서 초중반 평균이라는 기록하고 중반 지수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출전마들의 체중 변화에 따른 기록 변화. 그 다음에 이건 체중 변화라고 했지만 실제는 체중에 대한 기록 변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중에 대한 변화, 기수별, 거리별 기록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차트에 이제 보여주는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설정을 하는 그런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차트에 나오는 이제 그 차트 선 색깔이나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마본별로요. 그런 화면. 이렇게 해서 총 6개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차트 분석 화면이고요. 뒤로 돌아가려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백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래서 출마표 분석, 출마표 및 분석 화면, 차트 분석 화면 이렇게 해서 총 10개였나요? 11개였나요? 11개 화면을 볼 수 있는 요 2개 기능. 요게 이제 요 경마 앱의 이제 아주 중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을 사용하시려면은 뭐 지금 이게 처음에 1, 2, 3경주, 그러니까 서울, 부산, 제주에 각 매일 1, 2, 3경주는 무료지만 그 이후 4경주 이후는 지금 유료이기 때문에 앱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구매할 때 필요한 게 구글 이메일. 그러니까 지금 이 앱은 로그인 기능이 없습니다. 회원가입 기능도 없고 단순히 구글 이메일을 가지신 분이 앱 사용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구글 이메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이메일이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전화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지금 구글 이메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처음에 사실 때 대리점에서 그냥 구글 이메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글 이메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 이메일을 이 핸드폰마다 최소한 하나 있는데 요즘 새로 안드로이드 폰들이 이메일을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게 해놔서 그러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을 뭐 두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앱을 이용할 때 어떤 이메일 주소를 쓸 거냐 설정하는 그런 계정 변경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운영자에게 문의를 할 수 있는 카톡 스타일의 문의를 할 수 있는 화면, 공지 게시판, 사용 설명 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경우 좀 중요하지 않은 기능부터 잠깐 볼까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 버튼을 누르면 스피드 플러스 그 경마 앱의 홈페이지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앱에 관련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메뉴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지 게시판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페이드 플러스 경마 앱이 스마트폰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PC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웹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웹 버전, 크롬 버전, 모바일 버전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웹 버전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보여드린 스마트폰 그 차트나 출마표가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PC는 화면이 크니까 화면 하나하나를 따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4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런 앱을 돌릴 수, 그러니까 웹에서 이제 저 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또 뭐 크롬 브라우저 전용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이라고 스마트폰 앱을 쓰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지금 저 스마트폰 앱이랑 똑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 보여주는데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 설명서도 있고 사용 설명 동영상 지금 제가 만드는 동영상도 이제 여기 사용 설명 동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있는 사용 설명 동영상은 다 이전 거죠. 그래서 스페이드 플러스 경마 분석 앱 사용 설명이라고 과거에 만들었던 옛날 버전용 그런 동영상이 있고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동영상도 여기에 올라갈 겁니다. 이 메뉴네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스페이드 플러스의 그 앱에 대한 뭐 예전에는 앱이 아니라 PC에서도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정보들이 있는 그런 홈페이지죠.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경주 분석 그런 글도 있고 제가 올린 블로그 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버튼이 홈페이지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은 뭐 말 그대로 글로 된 사용 설명서 지금 버전 7.0.0에 대한 제가 사용 설명을 새로 썼으니까 이거 글로 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아, 요거 보기 전에 요 위에도 메뉴가 있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에 메뉴 버튼이 따로 있는데 이건 스마트폰마다 모양이 다 다른데 지금 최근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6.0 이상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걸 누르면 여기 또 메뉴가 두 개 있죠? 프로그램 정보하고 헬프가 있는데 프로그램 정보를 누르면 지금 스피드 플러스 경마 분석 프로그램이라는데 앱이죠? 앱의 버전을 볼 수가 있고요. 헬프에는 뭐가 나오나요? 헬프에는 뭐 여기도 똑같네요. 홈페이지 사용 설명서 닫기. 자, 그거는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보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프로그램 정보를 보기 위한 그런 차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 게시판은 아까 뭐 공지 그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 게시판을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앱에 관련된 앱의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가끔 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앱의 공지 사항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밑에 이제 공지체가 쭉 올린 공지, 버전 7.0이 나왔다는 그런 공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앱에 관련된 성적에 대한 뭐 그런 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대1 문의는 말 그대로 일종의 카톡입니다. 카톡인데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카톡이 아니라 운영자하고 스피드 플러스 경마 분석 앱 운영자하고만 할 수 있는 톡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론 지금 이거는 여기 PC에 들어가는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한글 키보드가 없어서 뭐 글을 써서 전송을 누르면 카톡이랑 똑같죠? 그럼 이제 그 운영자가 그 문자를 받으면 답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면 이제 오른쪽은 뭐 간단하게 그런 기능들이 있고 이제 왼쪽에 계정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글 이메일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는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걸로 쓰는 거고 여기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선택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다시 돌겠죠. 계정이 변경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용권 구매는 지금 이 에뮬레이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용권 구매를 누르면 지금 부산, 제주 경마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다 있고 서울 경마는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에 대해서 사용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거는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제 운영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사용권 구매 문제가 있으면은 물론 1대1 문의로 문의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메뉴, 실제 이제 경마 분석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두 개 메뉴에 대한 설명만 남았네요. 자, 그래서 출마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출마표를 보시면 일단은 뭐 요건 제주 경주인데 자, 출마표의 첫 화면에 출마표에 왼쪽에 차트라고 있는 버튼인데 이거는 차트 분석 화면. 그러니까 아까 그 메인 메뉴에서 차트 분석을 누르면 그 지금 경주의 기록을 차트로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출마표에서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분석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출마표 화면을 누르면 다시 출마표로 오고요. 자, 그런 버튼이 차트 버튼이고요. 대신 이 차트 버튼, 출마표 버튼 똑같은 기능이 뭐냐면 그냥 요 지금 여기 출마표 안에서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은 지금 이거는 컴퓨터니까 터치가 아니라 클릭이죠.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실제 스마트폰에서는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한번 제가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출마표 화면으로 가죠. 차트 화면으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차트 화면에서 화면을 한번 살짝 눌러주면 다시 차트 화면으로 옵니다. 출마표 화면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화면을 한번 살짝 눌러도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출마표하고 차트하고 이 두 화면을 가장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화면 간의 이동을 왜냐면 지금 1번에 예를 들어서 보배 탄생 기록이 어떤가 보려면은 이걸 봐야 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5번마 여기 파란색이 5번마죠. 이따 차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5번마가 어떤 말인지 알려면 다시 와서 5번마는 비승지술이라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버튼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화면을 그냥 한번 눌러도 왔다 갔다 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요게 이제 경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 주치 경주가 다 나오게 되죠. 목요일 날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부산, 제주 출마표가 나오고 목요일 날 서울 출마표가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이 앱을 보시면은 부산, 제주는 이번 주, 그 주에 출마표가 있고 서울 경마는 지난주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목요일 날 오시면 부산, 서울, 제주, 서울, 부산, 제주가 모두 그 주에 대한 경주가 출마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경주를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SBS 스포츠 경마, 스포츠배 경주가 열렸죠. 그래서 그 경주를 한번 틀어놓고 하죠. 자, 이거는 2017년 6월 4일 서울 구경주 SBS 스포츠배 경주였습니다. 한일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경주를 가령 제가 10경주를 보고 싶다. 11경주, 그 다음 경주를 보고 싶으면 이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11경주니까 이전 경주를 보려면 이전 버튼. 자, 서울 10경주 전 경주는 서울 9경주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부산 6경주입니다. 그죠? 서울 10경주 전에 부산 6경주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전 버튼을 누르면 시간에 따른 바로 전 경주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 가령 앱을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실행되는 경주를 바로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은 월화수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 첫 경주를 보여주지만 가령 일요일 12시에 이 앱을 실행을 하면은 일요일 12시에 열리는 경주, 12시 이후에 열리는 경주겠죠. 예를 들면 서울 4경주를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 됩니다. 자, 제주 경주에 뒤로 돌아가면은 일요일 제일 끝 경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SBS 스포츠배를 켜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이전 다음 버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작기 크게 버튼이 있는데 이건 작게는 화면에 나오는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스마트폰에 따라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도 있고 큰 스마트폰도 있는데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는 어쩌면은 이게 화면에 다 안 보일 수 있고 밀려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하면 화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이 큰 분은 뭐 문제가 크게 해봐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이게 16마리 뿔개들 꽉 차게 되면은 이게 화면이 넘어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글을 좀 작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 편한 글자 크기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출마표고요. 그 다음에 경주마 정보 화면을 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경주마 정보를 눌러도 되고 여기서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되죠. 밀면은 손으로 이렇게 화면에 대고 밀면 이제 다음 메뉴로 들어가는 그런 게 되고요. 그냥 위에 거를 눌러서 가도 되고요. 자, 그리고 화면 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화면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과거성적에도 마찬가지죠. 작게 하면은 좀 더 많이 보이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그래서 출마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할까요? 자, 출마표는 당연히 왼쪽부터 마번이죠. 게이트 번호인데요. 지금 일반 예상지들은 번호 1, 2, 3, 4, 5, 6, 7, 8 그 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지만 이 앱에서는 이 순서가 번호 순서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요 오른쪽 제일 끝이 컴퓨터가 계산한 이 경출전마의 우승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최강자가 우승할 확률이 23.8%다는 얘기죠. 물론 이 우승 확률은 이 차트, 과거 기록을 보고 순수하게 이 차트에 있는 과거 기록만 보고 계산한 겁니다. 컴퓨터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승 확률이 높아 보이는 만큼 과거 기록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게이트 번호가 아니라 이 우승 확률 순서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예상지의 오두마번 순서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예상지라고 생각한다면 최강자가 1위, 돌아온 평행선 2위, 석세스트로 3위, 최강줄로 4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마 오레이즈너, 그러니까 8번마 오레이즈너가 다섯 번째 마필, 5번마 다이믹 실주가 복병마애를 들면서 여섯 번째니까요. 일반 예상지와 비교해서. 그리고 그 밑에도 일반 예상지는 순위가 없지만 이 앱에서는 그 밑에도 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원더볼트가 키모나발로보다 좀 나아 보이고 페르디도 포모로이보다 낫다. 물론 이거는 순수하게 과거 기록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꼭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컴퓨터가 과거 기록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이 그런 식으로 됐고,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이렇게 체크했다, 해지했다 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차트 화면, 화면을 누르면 출마표하고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차트 화면에 지금 최강자가 요 회색입니다. 이게 최강자 기록인데, 저거를 보고 싶지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지우면은 없어졌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란 거, 기수 모자 색깔이 노란 게 2번마죠? 2번마는 베스트가 있는데 저 기록을 보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선택은 차트에 보여주자 말 거냐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 뭐 쉽죠. 이건 만명이고 그 다음 나이입니다. 경주 출주마의 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별이죠. 그러니까 최강자는 거셈하고 돌아온 평소 순말이고 그러니까 암수 거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보여주는 건 이제 마체중. 그러니까 최강자는 484kg. 요거는 바로 전 경주의 마체중, 그러니까 현재 경주의 마체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경주의 마체중을 넣는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체중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마사회에서 경주 시작 1시간 전에 체중을 발표합니다. 그걸 자동으로 읽어오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지금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6월 4일날 경주가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체중이 아직도 마사회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체중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중 입력을 누르면 지금 체중을 읽고 있습니다. 아, 없어졌네요. 마사회 사이트에서 체중을 내렸거나 마사회에서 어쩌면은 체중을 지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체중 입력이 되면은 여기 화면에 체중이 나오고 체중 입력이 안 되면은 안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체중 입력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제로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 체중을 만약에 마사에 있어서 인터넷 연결 같은 게 안 돼서 못 읽었다 그러면 최강제가 예를 들어서 400, 그날이 490kg였다. 그러면 490kg가 넣으면 되죠? 물론 다른 말은 그대로 놔두고요. 체중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당시 경주의 변경사항, 기수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읽어오는데 그것도 지금 없을 거고요. 그래서 변경 적용을 누르면 자, 최강제 이번 주 체중은 499다. 이걸 물론 제가 는 거지만 실제 그 경주 날 가서 체중 입력을 누르면 마사에서 있는 그러니까 입력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만약에 490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최강제 오늘 체중은 490, 지난 경주 대비 6kg가 불었구나 하고 가로 옆에 표시를 해주죠. 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칸은 부중이죠. 그래서 최강자의 오늘 부중은 58kg고, 자, 그 다음 가로 안의 숫자는 뭐냐? 오늘 부중이 지난 경주 부중보다 5.5kg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강자는 지난번에 52.5kg를 달고 뛰었는데 오늘은 58kg니까 부중이 5.5kg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중이 늘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부중이 늘어나는 마필은 빨간색으로, 부중이 줄어있는 마필,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전경제 부중 줄어있는 마필. 그렇죠? 이렇게 부중이 줄은 경우에는 제가 하늘색으로, 사이언이라고 그러는데, 사이언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부중이 늘어난 마필은 빨간색, 준 마필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 기수고요. 자, 이제 기수 옆에 숫자가 중요한데, 김혜성 기수는 1.4.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혜성 기수의 성적입니다. 성적을 제가 0점부터 5.6 사이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기수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 5.6 최고로가 나올까? 모든 경주 1등을 했다. 그러면 5.6점을 받고요. 모든 경주에 5위 바깥에 나갔다. 6등. 그러니까 5위를 한 번 적도 없다. 그러면 0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30경주 정도에 꼭 30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사이에 한 30경주 정도를 잡아서 1위는 5.6점, 2위는 2.2점, 3위는 뭐 1.2점 이런 식으로 제가 점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수를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김혜성 기수는 1.4다. 자, 그게 기수 성적이고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되는 기수는 1.0이 넘고 기수가 좀 떨어지는 기수는 0.2, 그러니까 0.5점, 뭐 0.2점, 0점인 기수는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경주의 사사과하고 마지막 기수는 일본에서 온 기수이기 때문에 경주 기록이 없으니까 0점이고 실제적으로 5위 안에 한 번이라도 들기 때문에 점수가 있죠. 그래서 0.1점이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자,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기수 성적인데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뭐냐? 이것도 역시 기수 성적입니다. 기수 성적인데 이 기수가 탄 모든 마필에 대한 성적이 아니라 김혜성 기수가 브라이언, 이 오른쪽이 조교사죠. 조교사 마필을 탔을 때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김혜성 기수는 전체적으로 모든 마필에 대한 성적은 1.4인데 브라이언 기수 마필을 샀을 때는 1.8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혜성 기수는 기수를 그 브라이언 조교사 마필을 탔을 때 성적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도 있죠, 여기. 이역 기수는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1.0인데 김순군 조교사 마필을 탔을 때는 점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사용자분이 부탁을 해서 제가 만든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현재 기수고 그 다음은 이 두 번째 란에는 그 전 경주 기선이죠. 그러니까 최강자는 김혜성 기수가 계속 탔으니까 전 경주 기수도 김혜성 기수니까 표시를 안 했고요. 돌아온 포경선은 전 경주는 조성균 기수가 탔고 요번에 하만스기로 바뀌었다. 근데 그때 조성균 기수가 탈 때 이 기수의 성적이 1.8, 1.6이었죠. 그러니까 조성공 기수는 그 당시 성적입니다. 오늘의 조성공 기수가 아니라 이 돌아온 포경선이 지난번에 뛰었을 때 조성공 기수의 그때 성적이 전체 성적은 1.8, 민정기 조교사의 마필을 탔을 때 성적은 1.6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만숙 기수로 바뀌었는데 하만숙 기수는 지금 전체 성적이 1.4니까 성적으로 조성훈 기수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에서 빨간색의 의미는 좀 나빠졌다. 하늘색의 의미는 좋아졌답니다. 그러니까 페로비치 기수는 김태훈 기수보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좋은 기수로 바뀌었거나 이런 얘기죠. 자, 조인권 기수의 홀란드 기수 마찬가지 빨간색이지만 실제적으로 홀란드 기수나 조인권에서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 점수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색깔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교사죠. 조교사는 색깔을 표시하는데 이거는 점수에 의한 색깔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한 마리 이상이 나오면 색깔을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민장기 조교사는 두 마필을 출전시켰다. 지영훈 조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조교사 아라야 조교사도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저거는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대부분 그렇죠. 마방에서 여러 마리 출전하겠다는 거는 승부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좋은 쪽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죠. 자, 그 다음 칸은 마사에서 발표하는 레이팅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넘는 마필들이 많은 건 1등급 경주란 얘기죠. 그건 높으니까 당연히 레이팅이 좀 높고요.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가 계산한 우승 확률이고요. 자, 그래서 출마표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경주를 옮기는 기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주마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보는 겁니다. 게이트는 뭐고, 이름은 뭐고, 나이, 뭐 성별, 몸무게, 부중, 기수, 전경주 기수, 조교사, 레이팅, 우승 확률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출마표죠. 자, 그 다음에 경주마 정보가 화면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화면을 밀면 가죠. 혹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경주마의 정보입니다. 최강자는 부마가 실버 트레인이고, 모마가 스위스 예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출마표에선 조교사만 있었지 마주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주가 누구고, 마주도 한 경주에 두 마리 출전시킬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마주도 당연히 색깔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지금 마명도 색깔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녹색은 무슨 얘기냐면 신마란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는 저 말은 신마가 아니죠. 부산에서, 일본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고, 자, 여기도 신마가 없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신마가 아니네요. 신마 있는 경주가 이렇게 없네요. 자, 가서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울 경주를 가면, 자, 엘란이란하고 블루안나란 마필은 신마니까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음 색깔이 빨간색은 뭐냐? 승급전의 첫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동력이란 마필은 한라마 3등급이었다가 한라마 2등급으로 승급을 했고, 이번 경주에 지난 경주에 승급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거리를 1000m를 뛰어본 적이 없다니까 900m만 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마필은 승급 첫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라색, 이게 첫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등이란 마필은 1300m를 뛰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있었죠? 휴양마들 그런 색깔을 줍니다. 자, 가속불패란 마필은 휴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휴양을 했냐? 차트를 가보면 알죠? 자, 가속불패가 3번이죠? 차트에 가서 보면 3번만은 자, 주행심사 기록을 요건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마필은 2016년에 때가 안 떴네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벽돌색이라고 해요. 무슨 색이라고 해요? 벽돌색 비슷한 걸로 핑크색인가요? 핑크색하고 벽돌색하고 비슷하네요. 그 중간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을 때 표시되는 색깔이 이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키모나발로는 일본 말인데 작년에 한번 와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공백이 1년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됐고, 그 말의 PD도 공백이 있었죠. 자, 10번 마필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 색깔로 표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출마표는 대부분 설명드렸고, 경마 정보 지금 하다가 저 화면으로 왔죠. 그래서 경마 정보에 경주마 정보에 경주마 정보에 왼쪽에 있는 마명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출마표의 색깔처럼 똑같이 표시되고요. 자, 그래서 마주까지 했고요. 마주 다음에 이게 경주마의 이제 전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원더볼트는 총 36전에 1위를 8번, 2위를 10번 했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은 최근 1년간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더볼트는 올해 7번 뛰어서, 그 올해가 아니죠. 최근 1년 동안 7번 뛰어서 3등을 2번 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는 별건 없죠. 그 다음에 과거 성적은 먼저 각 경주마의 과거 3년치 성적을 보여줍니다. 3년치를 보여주는 거죠. 예상지에서는 지금 최근 5번을 보여주면, 자, 그래서 최강자의 과거 기록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최강자가 지금 우리가 보는 마필이니까 빨간색, 파랑주인번은 이 경주에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강자랑 파랑주인번은 이 경주에 같이 나오니까 색깔을 좀 더 남긴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주에 다이나믹 질주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강자하고 다이나믹 질주 언더볼트가 같이 뛰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처음 있는 마필이 최강자니까 최강자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누르면은 출마표에 있는 다음 마필, 돌아온 평행선의 과거 성적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을 누르면 돌아온 평행선, 그 다음을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석세스 스토리, 그 다음을 누르면 저 이제 출마표에 있는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성적을 보여주고요. 자, 요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이전 다음은 그 경주마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글자 크기를 아까 줄이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글자 크기를 12로 하느냐 14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경주 분석은 이제 제가 올리는 추천이죠.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게 국경주 제가 예상을 11, 3, 7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강실로 돌아온 표경성 석세스 스토리가 좋아 보인다 그런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체중 입력은 그 입력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지금 현재 체중을 자동으로 집어넣는 기능인데 지금 아마 마사회 사이트가 죽어 있는지 체중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경주날 체중가 경주 시작 1시간 전에 체중 입력을 누르면 지금 서울은 50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시작 전 50분, 부산이나 제주나 1시간 전에 나오니까 그때쯤 이걸 누르면 여기에 경주마의 현재 체중이 나오고요. 물론 만약에 체중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사에서 발표된 체중을 쳐넣어도 되고요. 아까 몇이네 495 뭐 이런 식으로 쭉 쳐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체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중 적용을 누르면 다음 마사회에서 발표된 경주 변경 사항을 읽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수가 변경이 됐거나 물론 이 경주에는 기수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읽어오질 못한 이유는 마사회 사이트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기수가 변경이 돼 있으면 이 화면에 기수가 변경됐다. 뭐 마필이 취소됐다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변경 제공을 누르면 바로 출마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수가 변경됐으면 여기에 변경된 기수가 표시되고요. 마필의 취소는 표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출마표 및 분석 화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전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하면은 여기서 바로 차트를 눌러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메인에 돌아와서 차트 분석을 눌러서 가도 됩니다. 자, 차트 분석 마찬가지로 출마표로 가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에는 보정기록, 초정반, 추정반, 평균, 최종변화, 차트 설정, 헬프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헬프부터 보겠습니다. 자, 헬프 하면은 말 그대로 자 1번부터 16번까지 차트에서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냐입니다. 실제 차트의 색은 기수의 모자 색깔입니다. 그래서 1번만은 하얀색, 2번만은 노란색, 3번만은 빨간색. 그리고 이 점 모양도 좀 다르죠, 다. 그리고 자, 9번만은 4번만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검은색인데 지금 이 화면이 검은색이라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아마 색깔이 비슷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11, 12, 13, 14, 15, 16은 원래 지금 기수 모자에는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11번은 1번하고 같은 색인데 제가 이 점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자 12번은 노란색인데 역시 네모의 구멍 13번도 마찬가지 14, 15, 16이 색깔은 같고 보니까 점 모양에 구멍을 뚫렸고 모양도 약간 다르죠.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보정 기록은 경주마의 전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마가 1000m를 1분에 뛰었다. 자, 1분에 뛰었습니다. 그러면 60초. 1000m를 1분에 뛴 마필의 기록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걸 그냥 5로, 그러니까 1000m니까 5로 나누면 200m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200m 기록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000m에 1분에 뛴 말은 200m당 12초에 뛴 거니까 12초라는 점에 찍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0m로 표시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초정반 기록이 모두 200m 기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통일이라고 해서 한 거고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는데 굳이 60초, 뭐 59초 이렇게 보나 그거를 200m 기록으로 환산을 해서 보나 실제적인 전체 그래프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고요.
별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 대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초중반 기록하고 확연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좋고요. 나중에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 다른 점이 생기죠. 자,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시됐고요. 자, 그러면 1000m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1200m는 어떠냐? 1200m는 그냥 6으로 나눠서 하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00m를 1분에 뛰는 마필이 1200을 과연 평균 12초니까 1분 12초에 뛸 수가 있느냐?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1000m 1분에 뛰는 마필은 1200에 하면 1분 13초, 13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1분 12초부터는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00m를 10초에 따는 사람이 200m를 20초에 뛸 수는 없는 거죠. 지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기록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경주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00m를 200m당 12초에 뛴 마필은 1200m는 200m당 12초 1이나 2이나 3인지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분명히 12초보다는 넘게 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1200m에 1분 14초에 뛴 기록과 1000에 1분에 뛴 기록이 만약에 같은 기록이라면은 1200m에 1분 14초에 뛴 기록을 여기서는 12초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리의 기록을 1000m 기록으로 환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거리에 관계없이 200m 평균 기록, 환산된 기록을 보면은 이게 어느 기록이 좋은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피드 플러스 경마앱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경주마의 기록을 거리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환산을 해서 한 경주, 그러니까 한 거리 기록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1400m의 뛴 기록인지 1800m의 뛴 기록인지 관계없이 그냥 이 차트 하나로 경주마의 기록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경마를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날짜마다 경주마의 경주로의 주로 빠르기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주로 빠르기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주로만이 문제 아니라 날씨도 관계가 되죠. 가령 맞바람이, 여러분들이 맞바람이 불 때 한번 뛰어보면 금방 느끼죠. 맞바람이 불 때랑 뒷바람이 불 때랑 속도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바닥에 진흙바닥일 때랑 모라베 떠뛰기를 때랑 뛰기가 다르겠죠. 그죠? 비가 왔을 때, 안 왔을 때, 건조할 때, 안 건조할 때, 날씨가 건조할 때, 안 더울 때, 추울 때, 더울 때 분명히 마필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 마소에서 그냥 주로 빠르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로가 빠르고 느리고 한 게 아니라 마필이 뛸 수 있는 환경이 변해서 마필의 속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마필이 뛰어도 어떤 날은 그러니까 똑같은 컨디션을 가진 똑같은 마필이 뛰어도 어떤 날은 1000m를 1분에 뛰는데 어떤 날은 1분 4초에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로 빠르기에 따라서 1000m 기록도 3, 4초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 안 하고 그냥 마사에서 나온 기록 비교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말이 1분에 뗐다, 1분 4초에 뗐다 하는데 그 기록들을 비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피드 플러스 경마 앱에서 보여주는 이 기록은 그런 조건에 대해서 보정을 한 기록입니다. 물론 컴퓨터가 통계적으로 한 기록이니까 모든 보정 환산이라는 것은 항상 통계적으로 하거나 과학적으로 하거나 아주 정확할 수는 없는 거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을 안 한 기록보다는 비교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정 기록 차트 200m는 경주마의 과거 기록을 거리별 주로 빠르기별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200m 평균 기록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그냥 그것도 1000m 기록으로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경주마 이 7번 마필이 이게 석세스 스토리죠. 3번은 표경선인데
이마필이 1000m를 뛰면 12초면 1000m가 1분이니까 1분 이하로 뛰는 마필입니다. 물론 그것도 주로도 보통 빠르기의 주로에서, 그러니까 석세스 스토리 여기 포경 3번 말은 포경선이었죠. 자, 7번 마, 3번 마, 최강신라, 11번 마, 4번 마는 뭐 최강자, 이런 마필들은 지금 물론 이 기록은 다 1200, 1400, 1800 막 이런 2000m에서 나온 기록이지만 이 마필이 1000m에서 뛰면은 1분 이하로 뛴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마필은 1000m를 뛰면 1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우열의 차이가 이것만 봐도 금방 드러나죠. 자, 이 차트를 보면은 바로 3번, 4번, 7번, 11번 기록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좋구나. 그러니까 컴퓨터가 당연히 이 3번, 4번, 7번, 10번 이 네 마리가 다른 마필에 비해서 우승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승한 마필이 돌아온 포경선이고 3등한 마필이 최강신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있는 파랑주의로 마필은 최근 기록이 굉장히 나빴는데 사실 이 마필도 과거 기록에는 상당히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이하로 뛴 것이 저게 여러 번 있었죠. 요거 파랑주비, 이것도 파랑주비이고 이것도 파랑주비인데 그러니까 12초 이하로 뛰었던 적이 상당히 여러 번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그 네이버 스피드 플러스 경마 카페에서 요 경주를 분석한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앱 사용 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 이제 보정 기록 화면이고요. 자, 이 보정 기록 화면 중에서 기능이 역시 작게 크게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거는 글자 크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글자가 있으니까 작게 크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얇게 굵게는 뭐냐? 이 선굵기를 얇게 했다 굵게 했다 그럽니다. 자, 얇게 해보겠습니다. 선굵기를 굉장히 작게 하면 너무 얇아졌죠? 자, 보기 적당한 굵기로 여러분이 맞추시면 되고요. 자, 선굵기 조정하는 기능이고 요거는 글자 크기 조정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두껍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박스가 두 개 있죠? 부담 중량, 종반 여력인데 요거는 제가 그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하면 동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담 중량 보정은 지금 경주말 기록이 다 부담 중량, 다른 부담 중량을 띈 기록이죠. 그 기록을 전부 오늘의 부담 중량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량 11번 바가 58kg인데 기존 기록들은 뭐 52kg에 뛴 기록들이다. 그러면 부담 중량 보정을 하면 나머지 기록들을 다 58kg를 실었다고 가정하에 기록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번마의 가량 기록이 옛날 기록이 52kg대를 실고 뛴 기록이면 사실은 58kg를 실으면 기록이 나빠질 거니까 그 기록을 위로 올리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정반 여력은 정반의 마필이 힘을 남겼으면 힘을 남겼냐는 뭘 보고 하냐? 당연히 G1F 기록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G1F를 기록을 보니까 이 마필은 지난 경주에 힘을 남겼다. 그럼 만약에 그 힘을 다 쓰면은 기록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종반 여력을 누르면 힘 들 쓴 마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부경선하고 최강자는 힘을 좀 들 썼네요. 경주에서요. 자,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보정 기록이고 초중반 기록은 뭐 다 아시죠? 초반 2분 한 가지 기능이 빠졌네요. 자, 지금 이 차트 설정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저 차트를 6개월, 1년, 2년, 3년, 최근 3회, 최근 4회, 최근 5회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회 하면 최근 3회 기록만 보는 거죠. 3번만 나오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차트 설정에서 6개월 하면 6개월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 화면에서 그냥 아까 살짝 누르면은 출마표 화면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은 저 기간이 바뀐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은 12개월 됐다, 24개월 됐다, 36개월 됐다. 그죠? 그렇게 되죠? 다시 누르면 6개월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위로 올리면 바로 36개월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쓸어내리면은 보는
차트의 기간이 바뀝니다. 자,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초정방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서도 가고 화면을 왼쪽으로 밀면은 초정방 기록으로 가죠. 아니면 그냥 버튼으로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초반 정방 기록입니다. S1F 200, 그러니까 초반 200m, S1F, 중반 200m, G1F 기록이죠. 자, 여기서는 36개월 마찬가지로 6개월만 보면 되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8번마, 오레이지노가 제일 빠르죠. 역시 실제 경주에서도 8번마가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번마, 12번마 이런 마필들이 빠르고요. 11번마. 자, 그래서 초반 종반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빠르기로 보정이 된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마사에서 나온 기록이랑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종반 평균, 그러니까 요 G1F, S1F 기록을 더해갖고 둘러나는 게 초종반 평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종반을 더해서 둘러나는 기능,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는 이 마필은 초반도 좋고 종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두 개를 더해서 둘로 나눠서 저게 좋다는 얘기는 초종반이 초반도 좋고 종반도 좋은 편이라는 얘기죠. 자, 저것도 가끔 유용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반 지수는 뭐냐? 이것도 사용 설명서를 보시죠. 제가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것도 사용 설명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중 변화.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대충 보여드렸지만. 자, 이 화면에서 모든 지금 차트가 너무 굵죠? 이렇게 좀 하고.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자, 체중 변화 가면은, 여기서는 각 경주마의, 자, 이런 식으로 각 경주마의 전체 기록에 대한 체중, 부중, 기수, 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자, 제일 위에 있는 마필이 지금 최강자 있죠?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가면은 최강자의 다시요. 체중 대 기록 변화, 거리 대 기록 변화, 그 다음에 기수 대 기록 변화, 부중 대 기록 변화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 그래서 보는 것부터 하죠. 그래서 최강자를 보고 그 다음 마필 석세스 스토리인가 그걸 보려면 화면을 위로 올리면 됩니까? 돌아온 평행선이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면 위로,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밑에 마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자에서 돌아온 평행선을 보려면 화면을 위로 올리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리면은 석세스 스토리, 다시 위로 올리면 최강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출마표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밑으로 내리면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제는 갈 때 지금 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일 처음 체중 변화를 보면 글자가 이렇게 작게 보이죠. 그래서 한번 위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봐야지만 보이네요. 그죠? 글자가 처음에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필 돌아온 파랑주의보인가요? 파랑주의보를 가지고 한번 보죠. 파랑주의보가 어디 있나요? 이게 파랑주의보죠? 자, 파랑주의 그날 체중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487kg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네이버 카페 글을 올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체중 입력을 한번 해보고 나서 보죠. 파랑주부의 그날 경주 금화 체중이 487kg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놓고 한번 볼까요? 입력을 해놓고 지금 변경사항이 나오네요. 조금 마사지 사이트가 사람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체중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그죠? 487kg였고요. 자, 완료를 누르면 체중 적용을 하면은 변경 사항을 읽어오는데 지금 변경 사항은 읽어지네요. 마체중은 없어진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이준철, 조인권, 이현정 병행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 파랑주인부의 체중 변화가 마이너스 12kg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요. 지금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기수 변경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수 변경이 표시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에 가서 체중 변화 차트에 가서 파랑주의보죠. 글자가 작아서 제가 한번 옮겼습니다. 자, 파랑주의보의 최근 몇 년치입니까 이게? 36개월 보기로 했네요. 체중 변화에 가서 다시 위아래로 내리서 글자를 크게 하면은, 자, 위에는 지금 요 하늘색이 부중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58kg고요. 지난번에는 57.5였나요? 57.5일 때 기록이 이렇고 59일 때 기록이 이렇고 이게 54일 때 기록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중이 바뀔 때마다 기록이 쭉 있는데 부중을 타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자, 기수는 이 역기수가 계속 탔기 때문에 지금 그죠? 이 역기수가 계속 탔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고요. 자, 거리를 보면은 1200, 1400, 1200, 1400 거의 단거리 경주만 쭉 뛰었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보면은 체중이 이렇게 왔다 갔다 500에서 485 사이죠. 그죠? 500에서 485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이런데 만약에 차트 설정에 가서 제가 이번 경주가 1200m 경주죠. 전체 거리를 빼고 1200m 기록만 본다 그러면은 자,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1200m에서 제일 기록이 좋을 때가 파랑쥐구의 1200에서 제일 기록이 좋을 때가 2015년에 뛴 기록이네요. 요 기록인데 요때 체중이 485kg였고요. 그죠? 그때 기수가 문세영 기수였습니다. 부중은 뭐 57kg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 파랑쥐보가 최고 기록이 나온 체중이 485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487이니까 오늘은 이 마체중이 과거에 가장 기록이 좋을 때 마체중으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로 경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보다 보면은 체중 변화에 따라서 실제 기록 변화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그래서 이 체중 변화 화면에서 이 차트 하나를 보면은 기수 변화, 부중 변화, 체중 변화, 그 다음에 기록 변화를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경주마 각각의 기록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거를 1400까지 펴놓고 보면은 그죠? 거리에 따라 기록은 또 어떻게 보느냐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변화까지 봤고요. 그 다음 차트 설정은 말 그대로 뭐 거리별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모든 거리의 기록을 다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200m 경주니까 뭐 장거리 기록은 보기 싫다 그러면은 제가 장거리 기록 빼는 거죠. 1600, 1400 다 빼고 1200 기록만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록들은 다 1200m 기록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차트 설정에서 마찬가지로 이 밑에 마필들은 볼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은 그 마필들은 차트에서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뭐 그러면 대부분 기능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경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요. 그래서 서울 일경주를 한번 볼까요? 자, 출마표를 보면은 5번, 3번 조금 뒷경주를 보나요? 보기 쉬운 경주를 봐야 될 텐데, 그죠? 그래도 추천이 맞은 경주를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서울 일요일 제가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1700m 5등급 경주고요. 지금 총 11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출마표에서 보면은 일단 리더퍼스는 승급전 첫 거리고요. 나머지 마필러는 거리 경험이 다 있는데
3번마 예스켜는 거리 경험이 없고요. 기수는 지금 페로비치 기수가 눈에 확 띄죠. 2역에서 페로비치로 바뀐 게 보이고요. 뭐 김영근 기수, 문성 기수는 동급이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특징이 없고요. 부중 변화 별로 크지 않고요. 뭐 대부분 1, 2kg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조교사도 나방에서 2마리 출전시킨 거 없고, 기록으로는 압도적으로 우승 확률로 리더퍼스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차트에 가서 보면은 이제 조금 3년치를 보는 거죠. 너무 많이 보는 거니까 제가 1년치만 보겠습니다. 자, 1년치 기록을 보면 당연히 1번마가 압도적으로 기록이 좋네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거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항상 이게 문제네요. 그죠? 자, 1번마는 1300m까지 뛰었습니다. 그죠? 1300m까지 뛰었고요. 나머지 마필들 1번마 손오공은 1700까지 뛰었고, 그 다음에 4번마도 1700. 나머지는 대부분 최근 기록이 1700 기록이고 1번마만 1300 기록이네요. 자, 그래서 아까 차트 설정에서 1700 기록이니까 1200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1번마의 1300m 기록이니까 요거 남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만약에 1400 이상 기록만 보면 어떤 얘기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1400 이상 기록만 보면은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서 1300 이상 기록을 보면서, 자, 7번마는 하향세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출몰팩에서 7번마를 보고 클린업 드림 별로네요. 지웁니다. 5번말 좋네. 7번마 쏜살 같이죠? 그 다음에 5번마, 8번마도 기록이 별로 좋지가 않죠? 자, 그래서 5번마, 8번마도 지우고요. 자, 요 두 마리 지우고 나면 나머지 말패들 뭐 거의 뭐 비슷한 기록이죠? 근데 지금 이 3번마는 1300m 이상, 그러니까 제가 1300부터 보고 있는데 1300m 이상 기록 형편이 없죠? 1200을 키면 좋은 기록이 있네. 1200도 형편하네, 없네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3번마도 어렵다는 얘기죠? 3번마를 볼까요? 1200, 1300, 1400 되는데 더구나 하향세입니다. 자, 그래서 1300인 3번마도 별로 좋은 기록이 없고요. 자, 2번마도 좋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2번마 드림시티. 페로비치 기수라 위험은 하지만 그래도 기록이 너무 형편이 없네요. 그죠? 2번마도 그렇게 없고요. 자, 10번마도 사실 하향세라 좋아 보이지 않지만 좋은 기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 10번마를 한번 가서 보면은 좋은 기록이 1700기록이라 빼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중도 지금 많이 줄었죠? 체중은 지금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부중도 줄어서 좋은 기록 나온 부중으로 가서 빼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요 정도다. 근데 1번마가 거리가 400m가 늘었으니까 한번 빼볼 만하다. 만약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은 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16, 4, 6, 11, 9, 10 이런 5마리 정도가 가능한 그런 경주네요. 자, 그래서 제가 경주 분석에서 예상을 어떻게 했냐? 1번마 적거리라 빼고 11을 4, 6이 좋아 보인다. 11, 선호공, 조계산, 뭐 요거는 계산한 순서대로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면은 11번, 그죠? 상승세 좋죠? 4번 마도 나쁘지 않고요. 6번 마도 뭐 상승세 좋아 보이고요. 대신 이제 9번, 10번을 보는데 실제 경주는 1번마는 역시 빠지고 11을 4, 10으로 좋았죠. 그죠? 10번마가 저는 하향세라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10번마가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차트하고 차트 설정을 이용해서 차트를 조정해 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경주를 더 보면은 다시 구경주 스포츠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서 자 1년치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전체 경주마 전체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다 보겠다는 얘기죠. 주행 심사까지 다 보죠. 뭐. 자,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차트에서
주행심사는 사실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주행심사 기록들이 지금 많거든요. 4번만은요. 그래서 주행심사 기록을 지우면은 이런 기록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기록엔 최근의 기록이 나쁜 막 2번, 12번, 9번, 13번이죠. 그래서 2번, 9번, 12번, 13번, 그죠? 지우고 나면은 이 정도. 5번도 별로 기록이 없네요. 5번. 그죠? 자, 그러면 3, 4, 7, 11, 8. 3, 4, 7, 8, 11. 봅시다. 3번, 4번, 7번, 8번, 11번 정도가 입상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보면요. 자, 그러면 물론 일부 마필은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 5마리 경주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결과는 이 9번마가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고배등이 나온 그런 경주였습니다. 근데 저 9번마를 찾아내려면은 상당히 오래된 기록까지, 그전 기록까지 보면은 물론 2년 전에는 2년 전이죠. 1년 전만 해도 거의 입상권에 가능한 기록이 9번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튼 그날 실제 그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9번이 사실은 최근 기록으로 보면 기록적으로는 들어오기가 힘든 마필이었죠. 그래서 배당도 많이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이 아니죠. 오늘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 버전 7.0.0의 사용 방법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상당히 길게 했네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 맵을 가지고 그 경주와 분석하는 거를 자주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감사합니다.